네, 자,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2는요, PTC의 박정호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세션 2는 이제 생성형 AI 기반 3D CAD인데, 네. 네. 이게 그럼 이미 구현이 된 겁니까? 구현될 걸 오늘 말씀하실 겁니까? 이미 구현이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개발되어 있는 부분 중에 네.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위,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더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PTC CAD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많은 종류의 생성형 AI 솔루션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그러면 AI 솔루션이 가장 경쟁력 있는 생성형 AI인지,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저희 PTC에서 제공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 위상 최적화라는 기술은 이미 아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쉽게. 네, 이 위상 최적화라는 기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30년 전에 이제 시장에 나온 이제 기술이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평가가 되었고, 쉽게 말하면 이 위상 최적화라는 기술은 살 빼기 기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기술,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 적층 제조 방식으로밖에는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적층 제조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3D 프린터의 어떤 머티리얼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가벼운 소재로밖에는 구현할 수가 없었고,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메탈 프린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위상 최적화라는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른 구조 해석이라든지 진동, 열 해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최적화된 형상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조 공법까지 고려한 결과물을 생성해주는 아주 수준 높은 기술로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 챗GPT를 사람들이 많이 접했으니까, 네.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코딩까지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PTC가 추구하는 이런 그 생성형 AI는 그 코딩이 아니라 실제 제조회사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그 챗GPT에서 생성하는 이미지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품을 제조하고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담당자들을 그렇죠. 위해서 엔지니어링적인, 설계적인 부분에 포커스되어 있는 생성형 A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사실 국내에 이제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이 생성형 AI라는 테마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입 검토를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앞서 정의한 대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PTC의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 설계자가 필요한 공간이나 이제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설정한 후에 이 구속 조건이나 설계자가 원하는 이 해석 검증을 선택을 하면 이 제조 공법에 따른 형상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지금까지 인간 전문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상도 추천할 수 있겠네요, AI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막 입사한 설계자와 뭐 한 20년 이상 설계를 하셨던 전문가가 이제 바라보고 만들어내는 속도와 형상에 대한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오늘 막 입사하신 설계자께서 굉장히 그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어떤 노하우를 가진 설계자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어떤 좋은 퀄리티의 설계를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이것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 PTC의 이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GTO라는 제품과 GDX라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하단에 있는 이 GTO는 이 로컬 PC 기반에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의 모델을 생성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단의 GDX라는 이것은 이 클라우드 기반 HPC라고 하죠.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불과 수분 수초 만에 안전율이라든지 집중 응력이라든지 변형, 중량, 부피를 고려한 형상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것이 생성된 형상들을 비교 검토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해 주는 것이 바로 GDX의 기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데모를 네네.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PTC가 제공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적용 사례를 먼저 보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볼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설계에 접목을 해서 이 부품의 무게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였던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화물 운송 차량은 무게를 줄이면,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 그만큼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게 손익이랑 엄청나게 직결될 것 같은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네. 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로지스틱스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5년간 진행을 했던 사례고요. 요새 뭐 탄소세, 뭐 탄소 경제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보가 참여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활용했던 이 솔루션이 바로 생성형 AI PTC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운임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도출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운임 효율을 한 50% 정도를 개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120%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차체 중량을 2.5톤씩이나 추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2.5톤? 네, 내다봤습니다. 2,500kg? 네, 이것은 와. 뭐 저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히스토리 기반으로 이 케이스를 이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슈퍼트럭 드립니다. 1, 2 차량, 저 동일한 트럭을 저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이제 동일한 이제 트럭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갔던 이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차량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펜 마운트에 대해서 불과 한 17년 동안이나 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 어셈블리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PTC의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의 주물 형상으로 최적화를 했고요. 무게를 56%를 감소를 했고요. 와. 그리고 피크 응력 역시 33%를 감소를 했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화물차에 펜 마운트란 게 어디에 들어가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펜 마운트. 본넷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흡기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릴 쪽에 네. 이제 팬이 이제 돌죠. 네. 이게 팬이 돌고 팬이 돌기 위해서 모터가 장착이 되어야 하고 모터가 장착되는 그 앞쪽에 그 잡아주는 지지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지지대를 그동안 뭐 운송 차량의 역사도 길이 몇십 년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저 펜마트 저 지지대가 설계된 게 인간이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걸 AI가 저렇게 새로운 걸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그러니까요. 좀 하고 싶죠. 네. 이제 설계자들이 이제 기존에 아무런 어떤 큰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안전 그리고 운송 그리고 조립에 그리고 생산에 큰 문제가 없었던 부품에 대해서 굳이 손을 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본인이 설계를 개선을 한 후에 그 부품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맞아요. 문제 생기 싫어하지. 뭐 안전에 대한 혹시라도 어떤 문제 그리고 생산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오케이. 부품의 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설계 변경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설계자와 이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리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주물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부품 중에 어떤 것을 그러면 타겟팅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잡은 거죠. 네네. 그중에 첫 번째 타겟이 바로 펜 마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펜 마운트를 하는 것 인간이 딱 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 분야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더 재밌는데요. 이 두 번째는 이 엔진 브라켓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서 이 최적화에
를 이제 도출을 했고요. 이 하중을 75%를 감소를 했고, 그리고 피크 응력치를 82%나 감소를 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뭔가 설계 변경하면 그거에 따른 다양한 영향도가 있을 거니까 다양한 분야에 물론이죠. 그런 것들을 인간이 일일이 체크하기 쉽지 않은데 AI가 다 해주고 그걸 여러 가지 베어리언트를 해보니까 네.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런 게 나온 거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설계자들이 어떤 현재 여러 가지 유관 부서에 대한 어떤 릴레이션십,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최적화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저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먼저 이미지로 먼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생성형 AI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좀 해놓은 장표입니다. 좌측 상단에 먼저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 엔진 마운트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설계 영역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설계를 어느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하고, 두 번째처럼 이제 이 초기 형상을 제너레이션 하기에 앞서서 하중과 반드시 설계에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제너레이션을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베리언트 모델들을 HPC 기술로 이제 디자인된 모델들을 이제 비교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모델을 불러들여 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선정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계자가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설계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감각적인 설계라든지 경험에 의존하는 설계가 아닌 이 보다 수치화되고 정밀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 생성된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자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로 제조 공법이라든지 최적화된 어셈블리가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향후에는 말로 하는 설계, 그리고 우리가 글로 작성을 하면 챗GPT처럼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가이던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펜 마운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델을 최적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이콥스사의 사례인데요. 이 제이콥스사는 이 PTC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약 20% 정도의 설계 시간을 단축을 했고, 획기적으로 경량화된 부품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이 제이콥스사는 이 나사를 통해서 우주로 여행하기 위해서 우주인들이 입는 이 우주복에 필요한 산소 탱크 유닛을 제작하는 회사고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적재량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큰 리미테이션이에요. 그런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무게로 된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만 우주선에 실어야 하는데, 우주복이 너무나 과도하게 헤비하다면 그것 역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제 탑승하는 패신저의 수도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게 절감에 대해서 항상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콥스사는 저희 PTC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산화탄소 센서 브라켓에 대한 무게를 20%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피크 응력치를 73% 정도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탱크에 장착되는 이 고정형 브라켓의 무게 역시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안전 개수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프로세스의 과정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볼보 사례와 같이 등소위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좌측의 이미지가 이것도 역시 한 3가지 정도의 파트로 구성이 되었던 부분들을 단 하나의 파트로 주물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바둑 같은 경우도 AI가 나오면서 그동안 인간 고수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정석들을 AI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석대로 요새 따라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설계 쪽도, 제조 설계 쪽도 뭔가 AI가 다양한 베리언트를 제시할 테니까 네. 인간 설계자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HPC의 기술은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또는 그것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제품으로 만든 후에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다시 리비전을 해야 돼. 라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프로세스를 HPC라는 기술로 단 수분 수초 만에 네. 수십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프라이어티된 어떤 안전계수라든지 하중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머티리얼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보십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어떤 데모입니까? 네. 이제 모터바이크의 스티어링 마운트에 대해서 최적화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에서 스티어링 마운트만 작업청으로 먼저 불러 들여와서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형상 중에 반드시 이제 존재해야 될 부분하고 최적화 형상을 생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먼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구분 작업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이제 구분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 그 다음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중 조건을 먼저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중앙의 홀에 대해서는 이제 고정 추구를 놓고 그리고 이제 좌우의 홀에 대해서는 X축으로는 약 한 5,200 정도, Y축으로는 한 3,000 정도, 그리고 단위는 뉴턴으로 해서 하중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조 공법을 고려한 이제 NC 가공에 대해서 이제 경계 조건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볼륨을 약 7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이제 머티리얼 프로퍼티 부분이 이제 빠져 있으니까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창을 열어서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틸로 이제 알로이로 선택을 하고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터디에 대한 엘리멘트 사이즈를 2.97 정도로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스터디 세팅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네, 이제 이것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멘트를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아니면 러프하게 또는 조밀하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클라우드의 창으로 이 모델을 넘겼고요.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베리언트 모델들을 불과 수분 수초 만에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는 이 멀티 케이스에 대한 형상을 최저가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이 다양한 제조 공법별 그리고 재질별로 정의된 형상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율이라든지 집중 응력, 변형, 중량, 부피를 고려한 모델들이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벌써 12번째 모델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네요. 뭐 10%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뭐 녹화를 뜨고 빠르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를 그대로 녹화해서 네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속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속도인 거죠? 이게 빨리 네. 빨리 감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생성이 12가지 모델이 생성이 됐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사용자는 이 설계된 모델들 중에 이 재질을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로 생성된 모델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소팅을 했고 두 번째로 지금 세팅하는 것은 제조 공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3D 프린터로 생성하는 이제 방식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밀링, 세 번째는 이제 캐스팅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비교 검토를 해보려고 모델들을 소팅을 했습니다.
이 모델을 세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안전율과 중량에 대한 범위를 가장 프라이어티를 높게 이제 보고 가장 우측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중량 대비 집중 응력에 대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맞는 모델을 한번 다시 소팅을 하자라고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바운더리 저기 회색 부분이 바운더리 된 거죠?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이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맨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우선순위 높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가지 모델이 이제 필터링이 됐고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측에서 이 변형률 대비 중량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을 다시 한번 필터를 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모델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율 대비 중량에 대한 필터링을 또 한 번을 이제 했더니 총 3가지 이제 모델로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 3가지 모델이 이제 소팅이 되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생성형 AI에는 해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부합하는지 수렴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이제 강한 부분은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과 동일하게 10배속의 어떤 스케일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결과치들에 대한 피크치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된 3가지 모델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오로 다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로컬에서 다운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HPC에서 생성된 모델 중에 내가 선택한 가장 최적화됐다고 생각하는 아까 3가지. 모델을 다시 로컬 PC로 오케이. 불러들여 왔고요. 그것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 툴인 CSL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중이나 이제 진동 그리고 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이 생성된 모델은 바로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테슬레이트 형상입니다. 테슬레이트 형상을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랩 형상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비랩 형상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까지 PTC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형상으로 바뀌어야지만 설계자가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뭐 뒤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해석적인 부분을 위해서 메쉬를 짠다든지 그리고 모델에 대한 이제 변경, 수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비례 형상이 필수적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석 결과를 방금 다 마쳤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3가지 모델에 대한 중량 비교를 이제 하는데요. 3D 프린터로 한 것이 가장 가볍게 출력이 잘 되었나요? 그리고 캐스팅된 부분, 밀링된 부분에 대한 무게들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밀링으로 만든 제조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가장 가볍다고 해서 가장 좋은 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조 공법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렴되는 이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해당 파트를 어셈블리 창에서 바로 적용해 보는 그림까지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용자가 어떤 그 선택된 모델에 대해서 모디파이를 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뭐 엣지를 좀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약간의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제 AI 생성형 AI라는 솔루션이 특히나 이 설계자를 위한, 그리고 제조 업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객분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시장에 나왔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이 프로덕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가장 좀 상위 클래스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렇죠. 일반적인 제너럴한 챗GPT 같은 그런 거 말고.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각 브랜드사에 물어본다면 저희 브랜드사의 이 생성형 AI가 가장 넘버원입니다라고 모든 브랜드사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미국의 이 공신력이 있는 이 조사 기관인 ABI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된 이 리포트가 되겠고요. 이 리포트는 작년에 이제 조사가 됐고 매년 이 ABI 리서치는 이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의 브랜드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이 작년치의 결과를 보시는 것 같이 PTC의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생성형 AI 솔루션은 혁신성에서 약 75점 정도, 그리고 적용성에서 77점, 총 76점을 이제 점수로 포인트를 받으면서 동종업계 브랜드의 2위로 링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굉장히 영어로 장황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PTC는 이제 2018년도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설계를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텀이라는 회사를 약 한 7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다. 뭐 이런 2018년도? 네. 챗GPT 나온 게 2022년이잖아요. 네. 생성 AI란 말이 2022년부터 나왔는데 PTC는 그 4년 전인 2018년도에 생성 AI 관련된 회사를 인수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야.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지금은 저거 7천만 불이 아니라 지금 몇억 불 될 텐데 저런 거 하려면. 뭐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성교지명이 있었다. 네, 아주 뭐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GDX 그리고 로컬 온프레미스 버전인 GTO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제공한다 이런 이제 인트로덕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KPI 측면에서 이 사용자는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밀링을 포함해서 이 설계 목표를 제조 프로세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주조라든지 단조, 성형에 대한 제조 프로세스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주의 있게 보실 내용은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비례평상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내용이에요. 이 비례평상은 이 4가지 해상도 수준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크레오의 격자 도구를 사용해서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거나 이 격자 구조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된 형태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이 다운스트림에서 모델을 추가로 편집하거나 분석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설계자가 그죠? 그렇습니다. 잘,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무리 좋은 모델로 생성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모디파이 하거나 설계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강조된 내용이 이제 NCS의 그란타의 표준 재료 세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또 평가를 했고, 그리고 해석 검증 기능에 이 재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측면에서는 이 2019년부터 NCS사와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이 크레오에 인비디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뮬레이션 툴인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그리고 NCS 워크벤치의 기능을 포함할 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오 NCS 시뮬레이션과 같은 도구를 같이 공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설계한 다음에 설계와 해석을 네. 뭔가 빨리빨리 서로 애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범위에 대한 이 정의 설정이 불과 몇 초 만에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에 대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복잡성이라든지 이 가지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 아틀라스 서버로 제공하는 이 HPC 기술을 활용을 하면 로컬 PC에 리미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동시에 빠른 속도로 설계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동등한 솔루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 그리고 설계 요구 사항만 이해하면 된다는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PTC의 이 서비스 팩 릴리즈가 분기마다 제공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내용과 이 클라우드 기반인 이 GDX는 매우 빠르게, 심지어는 매주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 고객의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능이나 성능 개선이 아주 빠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장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레오는 10만 명 이상이 이제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볼보라든지 제이콥스, HPE, 콕사, 큐민스, 벡트로나와 같은 고객이 PTC를 사용을 해서 이 최적화 디자인, 이 생성형 AI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사용 사례를 지원을 하는 내용과 이 업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거나 이 지역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파트너십 개발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WS, 델, 이 메타포트, 리얼웨어와 같은 이 파트너십을 잘 맺고 있으면서 PTC의 기능을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약 200개 이상의 이 글로벌 기술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PTC가 제공하는 이 많은 이 교육 커리큘럼과 이 스터디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뭐 오늘 말씀하신 거 외에 PTC가 계속 AI 쪽으로 뭐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의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생성형 AI야? 뭐 설계를 대체할 수도 없잖아. 라고 평가해 주시는 고객분들도 몇몇 계셨어요.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생성형 AI는 이 설계자들을 위한 이 제조업을 위한 이 그 서포터의 개념으로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로써 나는 이런 어떠한 바운더리 컨디션의 부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줘봐 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 MS사의 이 그 서칭 엔진을 같이 개발하고 더 이제 추가 개발한 굉장히 이제 고급 소프트웨어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을 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PTC 프로덕트 라인업 중에 하나인 뷰포리아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버에 굉장히 몇 수십 년간 쌓아놓고 있는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파일이 지금 현재 이 설계에 가장 필요로 한 데이터인지에 대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어주시면 그것들을 바로바로 찾아주는 그런 기술도 역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네. 자, 뭐 오늘 데모 보여주셨잖아요. 네. 저걸 좀 실제로 이것을 더 직접 보려면 뭐 어떤 뭐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제 그 세덱스 2024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PTC 부스를 함께 참여를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행사장에 오셔서 저희 강력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다뤄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번 주에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알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여러분 설문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세션 2 설문 따로 있으니까 잘 안 보신 분들은 그 다시 고침 F5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면 그 채널 1, 채널 2 거기서 다시 다른 채널을 병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한 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한분 알겠습니다. 이름? 네. 배성민님, 토폴로지의 경우도 이터레이션이 많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케이스를 해석하는데 PC 자원이 얼마나 사용된 걸까요? PTC의 경우 해석 시 CPU 코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성형 AI PTC에서 제공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두 가지 버전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클라우드 방식인 GDX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틀라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HPC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PC의 리미테이션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로컬 PC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로컬 PC의 CPU와 램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재생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고 시뮬레이션 역시 이제 재생되는 그 솔빙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데모 영상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HPC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솔빙이 되고 생성이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컬 PC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PU와 램에 따라서 재생되는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우님, 3D 모델 자동화 외에 표준화되어 있는 2D 도면이 있다면 표준 도면과 같이 2D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는지요? 이제
크레오는 기본적으로 3D 설계를 할 수 있는 툴로 개발이 되었고 3D 설계가 완료가 되면 2D 도면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은 이미 예전부터 네네. 공급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이것은 PTC의 고유 기술이 아니고 거의 모든 3D CAD 프로바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규병님, 형상 생성 시 입력한 성능인자 값과 생성된 형상의 실제 해석된 성능인자 값이 유사한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시뮬레이션 기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슬레이트 형상으로 생성이 되고 그 티슬레이트로 생성된 형상에 대해서 이제 구조 해석, 진동, 그리고 열 해석에 대한 해석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 것이 동일한 해석값을 가지고 오는 일단 에큐러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데모 영상에서 해석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죠. 네. 여러 차례 진행을 한 이유는 설계자가 이거를 비례평상으로 옮겨왔을 때 그리고 설계를 모디파이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경기 조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렴 조건에 부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치다스님, 일반적인 위상 최적화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위상 최적화는 아까 말씀하신 살 빼기와 유사하게 최적화가 되지 않은 이전 형상에 대해서 설계 조건과 목표를 설정하면 줄일 수 있는 최적을 빼주는 것이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전 형상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설계 조건과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만족하는 형상을 알아서 찾아주는 식인지요.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위상 최적화는 연산량이 적어서 최적화의 신뢰도가 낮은 데 반해서 생성형 디자인은 AI를 통한 연산량을 극대화시킨 거로 봐도 되는 건죠. 심플하게 답은 예스라고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일단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살 빼기 기술은 그야말로 만들어진 형상을 실제 현실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D 프린팅 기법으로밖에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그야말로 현실에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제조 공법을 고려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한 단계 더 위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살 빼기 기술만을 활용을 해서 이 위상 최적화의 기술만을 활용을 해서 나온 아웃풋을 3D 프린팅 기술로 구현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을 하죠. 네, 그래서 형상을 알아서 찾아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베리언트 모델들을 뭐 12가지를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뭐 50가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사용자가 소팅을 하게 되면은 가장 최적화된 모델들을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희님, 설계 기능 및 성능 관점에서는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제품을 만드는데 제조 비용 관점에서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제조 비용 절감 관점에서 제너레이티브 설계의 3D CAD 기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라고 한다면 뭐 NC 가공으로 깎아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또 들 것이고 뭐 주물로 찍어내는데 뭐 굉장히 좀 또 편리할 것이고 캐스팅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제조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로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티리얼을 가장 적게 쓰고 그리고 우리 설계자들이 원하는 이 바운드리 컨디션, 하중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열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비용적인 감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조 프로세스에 포커스를 하는 것도 좋겠으나 일단 첫 번째로 머티리얼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그리고 설계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네네. 하다못해 시제품을 만들고 해석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횟수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만을 포커스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홍철기님, 현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예제는 부품 단품의 설계 사례 위주인 것 같은데 여러 개의 부품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어셈블리의 경우는 자동차의 BIW 구현 사례가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어셈블리 된 상태에서
그 체결 조건까지를 고려한 것으로서의 어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이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볼보의 펜 마운트처럼 뭐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 것을 그냥 하나의 파트로 이제 인지를 하고 본디드 접촉으로 인지를 하고 네. 그것에 대한 최적화를 돌리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그 체결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제 접촉 조건, 이제 마찰 개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생성형 AI를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기 회장님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저 마지막 질문하셨던 분이 유병희님. 네, 네네. 굉장히 오케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병희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원래 저희가 이제 설문은 맨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세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세션별로 발표자가 다르고 하니까 이제 세션별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세션별로 이제 설문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편하게 세션별로 여러분 설문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되신 분은 다시 보기나 아니면 채널 변경 같은 걸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마친 거 할까? 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생성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설계,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금 현재 나온 이 최신의 기술로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향후에는 글로 하는 우리 이제 뭐 S사의 굉장히 고위 간부께서도 요구하시는 말로 하는 설계 솔루션이 이제 곧 여러분들 앞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설계라는 게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나요? 아직까지는 대화형의 그 마이크 보이스를 활용을 해서 하는 설계이지는 않고 글로써 네네. 내가 원하는 사이즈,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어느 정도 화중을 견디는지 어떤 정도의 어느 부품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기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현재 월드와이드 웹에서 활용되는 어떤 사례를 찾아준다든지 그리고 로컬 베이스의 인터넷을 통해서 여태까지 설계되어 있던 부품 중에 가장 이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인지를 찾아서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를 포함한 솔루션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토크IT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